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재훈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오늘 시장 1968포인트 저점 정확하게 볼린저 밴드 하단이죠. 거기를 찍고 올라왔는데, 자,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내일 다음 주장이죠. 다음 주장까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볼린저 밴드 하단이 68포인트인지는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1976.20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77% 하락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2천억 이상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또한 매도로 좀 전환이 돼서 프로그램 매도가 1,000억 이상 매도가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여전히 내수주들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외부적인 악재 그리고 내부적인 악재로 인한 하락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외부적인 부분들은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홍콩, 대만, 중국과의 좀 관계적인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지표 이 부분들 때문에 일단 악재거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내부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환율입니다. 일단 환율 같은 경우 금요일 하락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 또 한 부분들은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악재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하락을 마무리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좀 너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중기적으로 추세대가 전날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아래 권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다음 주 시장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선물을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1조 넘게 매도가 나왔다가 지금 이제 8,900억대의 매도가 나와주는데요.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환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대한 전략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실적 시즌이 좀 돌입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라는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환매수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실적이 2분기 때 좋았던 부분들이 좀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는 61선, 즉 수급선 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연휴가 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여유있게 좀 대응을 해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다음 주 화요일이죠. 삼성전자 실적 예비치가 좀 발표가 된단 말이죠. 그 부분들로 인해서 아마도 변동성이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ECB 통화정책회의가 좀 있단 말이죠. 이 부분들 코멘트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다음 주에 시초가가 좀 결정이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오늘 장 체크 좀 해주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살펴주시죠. 예, 제가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참 어이없는 장이 펼쳐졌고 별다른 의미 없는 투매장에서는 오히려 매수 찬스라는 말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그게 참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금이 없다면 매수를 할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포트폴리오 재편의 기회는 어느 정도 잡으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잘 참고가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결국은 코스닥은 지금 빠른 회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 자, 시장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종목적으로 크게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올라온다고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굳건하게 대형주 중에서도 SK 하이닉스만 굳건하게 지금 잘 버텨주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종목군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일 한국주철관이나 여러분들 그 한국주철관은 또 저희가 대안주로도 한번 드렸는데요. 한국주철관이나 그 다음에 바로 이 싱크홀 관련주라고 말씀도 그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 같은 종목은 금일 오히려 상한가를 가고요. 그런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종목군들 위주의 종목 장세입니다. 철저한 종목 장세인데 이 종목 장세에서 종목이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분명히 또 있다는 것이고요. 그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을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변동성 장세의 해답 여전히 성장성에서 잡으셔야 된다라고 또 한 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이 있는 섹터는 죽었다가도 금방 다시 살아 돌아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많이 빠져요. 빠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성장성이 있는 섹터입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이제 573포인트까지 일단 순환 랠리가 나왔던 구간까지죠. 그 구간까지의 빠른 반등, 즉 회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장은 지금 늘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대외적 변수 요인에 의해서 불안한 지금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전자, 전기, 그 다음에 자동차, 운송 쪽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상한 악재가 튀어나왔죠. 그죠? 삼성전자의 실적 우려가 너무 과도하게 언더슈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현대차, 기아차에 바로 한국전력 토지 매입으로 인해서 10조 5천억이라는 금액을 썼는데 오히려 지금 빠진 주가를 보면 11조가 넘는 주가가 빠졌습니다. 시가총액이 11조 정도가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즉, 그만큼 이득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현대차, 기아차가 당분간은 오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즉, 대주주들이 물량을 담을 수 있는 가격선까지 밑으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대차가 한 6만원까지 빠진다고 생각하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어떤가,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긴 구간으로 보면 합리적이었습니다. 근데 구간으로 보면, 끊어놓고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구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군은 지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군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들어서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저 광고를 보면 참, 정지훈 멘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죠?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코스닥이고요. 중형주고요. 제약 섹터입니다. 예, 대한민국 제1호 인체조직은행 설립 허가를 했는 회사입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을 매수하셨네요. 79,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현대제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가까이 좀 밀려내렸습니다. 이분 상당히 자주 문자를 좀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79,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롱텀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아마도. 이 자리대가 넘어가야, 그리고 82,000원대에서부터 85,000원대까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좀 계속 쥐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더 가져가셔야 되겠죠. 지금 자리대 뭐 이미 올라있는 상황에서도 매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다면 아마도 더 매도를 못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더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결국은 주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박스권역 상단권역이면 얼추 8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하단권역이 한 6만 8천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심 라인대가 거의 한 7만원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이거 한번 끊어주셔야 될 겁니다. 7만 5천원대 이상 올라오게 되면 한번 끊어주고 나서 다시 되받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신다라면 일단 1차 8만원짜리 때까지는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인데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자, 매수가를 좀 높게 매수를 하셨어요. 8,200원에 비중 30%라고 5430님 남겨주셨는데, 자, 아가방 컴퍼니 계속 말씀드렸던 데가 왜 5,000원대인데 이 8,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죠? 자,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전일 한 3% 가까이 되는 하락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3.3%예요. 오늘 금일 보면, 플러스 3.73%입니다. 그런데, 자, 이 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전일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량 없이 빠뜨린 구간은 거래량 없이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 정확했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빠졌다는 것은 거래량 없이 또다시 상승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오긴 오는데 큰 상승이라기보다는 자, 이 박스권 상단까지의 상승만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8,640원. 그리고 이거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대에서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와 여기인데 6,600원대까지 6,800원대까지 있네요.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반등이 빠르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중산층 확대가 그들의 소비 문화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속적인 모멘텀이 부과가 될 수는 있는데, 자,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100%가 훨씬 넘게 올랐습니다. 제가 오른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도 그때부터 또 100%가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조정은 어느 정도의 수순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조정폭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다시 재상승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중기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8,600원대 부근 오면 일단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재매수 구간을 설정하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따라가셨어요. 높게 따라가시다 보면 이거를 수익 얼마 못 보고 빠져나오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도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인바디를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가가 2만원이고요. 비중이 10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집중 투자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2만원짜리 대면 적당한 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격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죠. 오늘 2%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좀 생기다 보니까 좀 흔들리는 그런 구간들이 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박스권역 전고점 자리대가 한 24,000원대 후반권역이고요. 그리고 하단권역이 한 21,000원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의 위치가 61선에 자리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익절을 최종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21,000원 자리대를 깨게 되면 익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23,000원대에서 지금 10% 가까이 더 밀려 내려왔을 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이 부분들을 익절을 좀 하시는 것보다 지금 비중이 100%세요. 100%가 되게 되면 지금 한 수익이 한 6% 정도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월요일날 시장에 만약에 이 갭상승이 좀 출발하거나 갭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뭐 절반 정도는 챙겨주시고 나머지만 추세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수익도 많이 나셨는데 아마 이게 빠져버리게 돼도 아까워서 또 못 파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가 좀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 일단 절반 정도만 좀 챙겨 놓고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21,000원 자리대죠. 그 자리대가 61선 자리대입니다. 그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최종적으로 익절을 하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효성 ITX인데요. 18,300원에 비중 20%라고 9410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효성 ITX 성장성 계속 있습니다. 조현준 부회장이 효성 그룹주 중에서도 효성 ITX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어떤 모멘텀이고요.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에 지금, 사물인터넷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왔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15,000원 무너졌던 구간에서 자꾸 매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제 올라가니까 또 따라 붙으세요. 자, 이게 얼마나 안 좋은가 하면 올라가서 따라 붙다가 보면,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 명확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봐요, 수익을. 그런 단기적인 마인드는 자꾸 버리셔야 됩니다. 자꾸 조정이 들어오면, 그 조정 구간에서 매수 기회를, 자, 명확한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정 구간에서 매수 기회를 잡으면, 물론 어떤,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잡는다. 그 매매 습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은 어떤 맥점에서 따라 붙는 게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올라오니까 따라 붙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매매 습관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한 번 더 출렁거렸다가 올라오게 되면 수익은 결국은 얼마 못 보고 빠져나와야 되고, 만약에 손실이 커져버리면 손실을 굉장히 키우는 그런 매매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가능하면 올라오는 구간에서 따라 붙는 매매 전략보다는 밑에 구간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 좀 사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피부 결손, 뼈 결손 등의 이식 제품을 상용화해서 활용하고 있죠. 가슴 보형물, 페이스리프트 등 중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그, NH엔터요. NH엔터요? 예, 예. 네. 여기 비중이 한 50% 되고요. 85,000원에 했는데. 85,000원이에요. 예, 네. 제가 이거 언제 좀 팔면 될까 싶었어요. NH엔터가 최근에 좀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지금 네이버에서 일단 지분을 매각을 하고 NH엔터의 지분을 좀 늘릴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예. 그리고 다른 사업까지 좀 진출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예. 변동성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되게 TV 보고 사긴 샀는데요. 네네. 그 급신하는 거에 너무 많이 담아가지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TV 보고 샀는데 제가요. 네네. 너무 비중을 많이 담아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셔가지고. 예, 예. 근데 매수를 적절하게 잘 하셨어요, 일단. 근데 만약에 불안하시잖아요. 네. 불안하시게 되면 절반 정도만 좀 줄여놓으세요. 네, 그래 아침에 줄이려 하다가 네네. 못 줄였거든요. 일단은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네, 그럼 네. 얼마에 팔면 되겠어요?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가격적인 전략을 좀 살펴보게 되면 네. 우선 지금 전고점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네. 한 9만원대 초반권역이에요. 네. 한 92,000원, 93,000원 요 자리대 오게 되면 네. 일단 절반 정도만 좀 덜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다른 걸 손절을 아침에 어저께 하고 했거든요. 다른 종목 손절하시고 이 종목을 사신 거예요? 예, 예. 다른 종목이 굉장히 네. 손해를 많이 보고 지금 손절하고 제가 어저께 들어갔는 거예요, 이걸. 내동매매 하셨어요.
예? 뇌동매매 하신 것 같다고. 그냥 손절하니까 다른 종목으로 메꿔야 돼 생각하고서 그냥 예, 샀어. 그렇지. 그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게 더 손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다행히 좋은 주식을 사셨어요. 예. 다행히. 그러니까 92,000원, 3,0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절반 정도만 정리를 해주세요. 네. 다 하지는 마시고 절반 정도만 좀 해주시고 나머지만 지금 비중이 커서 불안하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정도를 좀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은 10만 원 정도까지만 좀 보세요. 10만 원이요? 네. 그렇게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바이오랜드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죠? 22,000원에 10%요. 수익 많이 나셨는데요. 네, 수익 났는데요. 네. 어떻게 매도 시점으로 해야 할까 하고요. 또 네.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와서 조금 더 들고 가도 될까 하고요. 실적보다는 이제 그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조금 많이 올라온 구간이죠. 그죠? 그래서 실적보다는 사실 기대감이 더 많이 부과가 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중국 춘절이죠. 그죠? 네네. 중국의 어떤, 춘절과 더불어서 지금 중국인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 몰려와서 돈을 얼마나 쓰고 갈 것이라는 얘기가 오늘 뉴스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원료주, 화장품 관계주, 그다음 네네. 화장품주들이 오늘 조금 강한 반등세가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만약에 이 구간이 실적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구간이다. 라고 봤을 때도 지금은 언더슈팅이에요. 자, 한번 봐보세요. 네. 자, 오버슈팅이죠. 언더슈팅이에요. 자, 요렇게 보면, 요렇게 직선상을 꺼볼 수 있고요. 요렇게 직선상을 꺼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적과 관계된 주는 거의 평행선을 이루면서 올라오는데요. 거기서 네네. 밑에 구간이 매수대고 위에 구간이 매도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밑에 구간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곳은 언더슈팅 구간이라서 참고하실 필요가 없고요. 요 위로 올라오는 구간이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는 약간의 오버슈팅이 가미된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오버슈팅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25,200원 정도의 익절가를 잡아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익절가를 잡아놓고 이게 지금 28,000원, 29,000원을 가게 되면 익절가를 살살 높여가 보세요. 그러면 이 언더슈팅 구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확 떨어지는 날이 있거든요. 네. 그때 팔리는 시점을 어깨로 잡으면 이게 35,000원 갔다가 선생님께서 32,000원에 팔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 그죠? 3만 원만 보려고 하니까요. 마음이 조마조마하네요. 3만 원만 벌려고 하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세요. 네. 그러니까 익절가를 제대로 잡아놓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3만 원 올라오면 그러면 3만 원 딱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네네. 잡아가시면 돼요. 지금의 익절가는 변동을 두지 마시고 2만 원 한 5,200원 정도 변동 잡아놓으시고 네. 3만 원 올라가잖아요. 그럼 네. 익절가 확 근데요, 올려보세요. 전문가님, 가능성은 있나요? 3만 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네. 3만 원 올라가면 이거 익절가를 갖다가 28,800원까지 확 올려놓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덜 아까우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네. 다음에 월화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 기간에 매도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그래요? 추세상 지금 강하게 살아 돌아오고 있는데 그 기간에 매도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죠. 네. 추세가 여기서 더 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들고 한번 가보세요. 들고요. 익절가를 한번 잘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죠. 더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요, 딴 데서는 손실나고 그것만 수익 났어요. 그래서 좀 메꿔보려고. 그것 때문에 더 아깝기 때문에 몸 팔다 보면 어쩔 때는 망설여서 이게 그냥 본전까지 내려와 버릴 수도 있고, 네, 그래요. 망설이다 보면 본전까지 내려올 네, 수도 네. 있고, 괜히 빨리 차익 내려보면 확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참 그건 아무도 어렵네요. 몰라요. 예. 네. 예. 그럼 3만 원이면 28,200원을 익절가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28,800원까지 확 높여놔 버리세요. 3만 원.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네, 투자하십시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매수가가요, 너무 비싸요. 21만 7천 원이고요. 비중은 30%예요. 21만 7천 원에 30%요. 예. 그래갖고 추가 매수를 해갖고 조금 잠깐은 내려놔 거예요. 지금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조금 잠깐을 내자고, 지금 현재 단가는 18만 얼마일 거예요. 지금 추가를 단가를 해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죠, 어머니. 예? 지금 단가가 얼마세요? 추가 매수 그러면 하셔가지고. 18만 7천 원이에요. 18만 7천 원. 네. 비중은요? 30%고. 비중은요? 비중은 30%요. 근데 왜 21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먼저 산 거를 말을 한 거예요. 에이,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18만 7천 원이잖아요. 예. 추가 매수 더 하지 마세요. 네. 인간 안 하려고요. 네,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머니 보유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오래됐어요. 처음 샀을 때가 언제적이세요? 올해 사셨어요? 아니면 작년에 예, 사셨어요? 오래 샀어요. 올해 사셨어요? 예. 그럼 거의 뭐 1년 가까이 지금 되신 거죠? 한 9개월, 10개월, 9개월 정도 되신 거네요. 그죠? 예, 예. 예, 한 9개월 더 들고 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 보세요. 내년 이맘때쯤. 그러면은,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예,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추가 매수를 일단 하시면은 안 돼요. 예, 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더 밀릴 수도 있거나 그러니까 네.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네. 경기 민감주가 다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화학주가 제일 안 좋거든요. 예. 그 중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네. 기관에서 멍청하게 계속 팔고 있어요. 예. 뭐라고 하니까 그냥 계속 주구장창 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매도 물량 끝나게 되면 아마 네.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잠깐 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네. 기관애들은 계속 판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외국인들은 반대로 계속 매수해주고 있어요. 어느샌가부터.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장기적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계속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반등이 충분히 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지금 뭐 일봉은 좀 보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네. 월봉을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16만 원 위에는 충분히 갈 수가 있으니까 예. 일단은 더 여유 있게 좀 가지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TV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어머니. 예, 다 줄였는데요. 아, 다 줄였어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AK홀딩스요. 예, 매수가는요? 65,700원이요. 얼마요? 65,700원이요. 비중은 어떻게 되신대요? 70%요. 20%요? 70%요. 70%요? 네네. 이걸 왜 이 고점에서 따라가셨을까요? 제가 사갖고, 저 더 밑에 사갖고, 먹고, 다시 팔고, 또 가는 것 같으니까 또 따라 샀어요. 제가 이거 작년 12월 달, 올해 1월 달, 그때 한참 4만원 할 때 계속 이거 좀 사시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그때는 안 사고요. 예, 그때는, 다들 이 AK홀딩스가 거래량도 없고 하니까 아무도 안 사시다가, 최근에 7만원 막 올라오고 이러니까 또 사신 분들이 계세요, 보니까. 근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추천드릴 때가 그때가 고점이 아닌데, 그때는 또 고점이라고 바삭바삭 우기시던 분들이. 자, 이거는 지금, 애경그룹이죠. 아시죠? 그죠? 네. 이 애경그룹의 어떤 성장성과 더불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고, AK홀딩스 같은 경우는 장기 성장세는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라는 게 사실상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난 다음에 횡보, 다시 올라오고 난 다음에 횡보, 다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횡보가 아니고
여기서 조정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 상승하는 구간 속에서 지금 악재를 하나 딱 만난 거예요. 시장의 어떤 돌변 변수. 그러면서 밀려 내려왔는데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유상증자 때 거래량과 지금 거래량을 보면 현격히 줄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다시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들어 올리는데 자, 이게 쌍봉을 그리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요즘에 예. 예, 그래서 일단 67,000원대 오면 네. 무조건 팔고 나오세요. 이거 5점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종목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쪽에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굳이 네. 다 올라간 종목 선택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올라가더라도 그건 내 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종목들 또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예, 67,300원 이상 올라오면 무조건 파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텍을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 단가가 11,5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금일 장중에 상한가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죠. 자회사에서 백혈병 치료제를 좀 개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바닥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10,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10,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10,000원짜리대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파버나인인데요. 매수가가 9,520원에 비중 20%라고, 예, 다행히 수익은 나 있네요. 그죠? 자, 이 파버나인은, 여러분들, 생소한 그룹입니다. 그죠? 근데, 프리미엄 TV, 의료기기, 가전제품용 알루미늄 소재 가공, 이런 걸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파버나인은 삼성전자를 주 매출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출의 어떤 급감 요인은 스마트폰 쪽이지 이런 TV용 쪽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유헬스케어 산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파버나인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딱 보입니다. 이게 지금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명확하게 보이는 시점이 여기하고 여기예요. 박스권에 자, 10,000원하고 9,100원 사이입니다. 요 박스권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10,000원 이상이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고, 자, 거기서 뚫고 올라가면 그 부분까지, 자, 이 부분까지는 오겠죠. 2차 매도 구간은, 자, 여기까지는 오겠죠. 11,100원까지. 그렇다면 요걸 생각해 보시고, 자, 다시 여기서 밀리면 다시 9,000원 부근대, 즉 9,200원 밑에서 재매수 하시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략들을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금호타이어를 매수하셨어요. 13,0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금일 4% 가까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하락추세대죠. 하락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최근에 대량 거래가 생겼는데 이거는 블럭으로 좀 넘긴 부분들이죠. 결국 주봉상 보게 되면 박스 권역입니다.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하단 권역을 어느 정도 이제 10,000원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단 권역이 한 15,000원 정도가 되는데, 16,000원 정도, 중간 가격이 한 12,500원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한 12,5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12,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파트론인데요. 매수가가 16,200원에 비중 30%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파트론. 거의 반토막이 났다, 그죠? 그런데, 자,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파트론이 왜 무너졌을까요? 자,
누구나가 아는 기업이 돼버렸고, 첫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악재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쏟아나가고, 지금, 삼성의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면 급감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스마트폰 부품주의 어떤 파트론의 어떤 부분, 그리고 파트론이 근거리 무선 통신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선 충전이라든가 이런 관련주하고도 연관이 깊었는데,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급속 충전이 나옴으로 해서 사양화되면서 파트론도 같이 몰락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파트론은 안테나 관련주에서 최근에 좀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어김없이 이번에 시장과 함께 또 무너뜨려 놨습니다. 스마트폰의 매출 우려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샤오미 폰과 화웨이 폰 이런 것들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중국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그 이노칩이라든가 샤오미 폰 관련주들은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는 반면에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오히려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여기 차트 보면서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차트 여기서 지지대를 형성해야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늘 지지대가 나왔던 구간. 이 나왔던 구간에서 크게 하락이 쭉 지속적으로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여기죠. 지지가 나왔던 구간에서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저항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여기 저항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지지대는 어디냐? 일단 단기적으로 보이는 지지대는 이 자리예요. 종가상 8,700원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셔야 되는데, 이 8,700원이 안 무너지면 다시금 반등대의 자리대는 11,500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1,500원과 지금 이 8,000 바로 이 9,000원대를 극복하고 올라오면 11,500원대와 그 다음에 만원대 사이를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서 위에서 조금 비중 털고 밑에서 다시 비중 잡고 위에서 털고 밑에서 비중을 다시 잡는다면 언젠가 파트론이 다시 스마트폰의 매출 상승과 더불어서 올라오게 된다면 이미 그때는 매수 평단가도 낮아져 있고 수량도 많아져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전략을 한번 잡고 한번 가보세요.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를 매수하셨네요. 34,6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역배열이죠, 역배열. 네, 역배열이고 시종 풀로 차 있습니다. 지금 시종이 더 이상 되지가 않고 있고요. 저점까지 깨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라면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목군들보다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좋습니다. 일단은 짧게 잡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밀려버리게 된다라면 이거 3만원 깰 수도 있습니다. 다시 3만원 깨고 내려올 수가 있는데,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아마 32,000원대, 32,000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 상단 자리대가 한 39,000원 정도예요. 이 목표가를 39,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저라면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월요일날 매도하고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한주 5번째, 6번째 고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900억대입니다. 예, 한 달간 기관이 38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원 미디어고요. 예. 매수가는 8,957원이고 비중은 50%입니다. 8,900. 57원이요. 57원. 비중 얼마라고요? 50%요. 50%. 자, 대원 미디어가 최근 그 미디어법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들어왔죠. 근데 자, 이 미디어법 관련해서 상승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미디어가 갑자기 지원책이 확 쏟아져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중기적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단기적 모멘텀일 확률이 높겠죠. 그죠? 예. 그래서 뾰족선을 그리고 일단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지지대는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지대에서 당분간은 여기서 횡보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저점 때는 7,900원대를 정도 잡아놓고요. 7,900원대. 그 다음에 고점 때는 8,700원대를 잡아놓고 여기서 계속 흔드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 횡보가 좀 나온다. 이 살짝 깨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지지대는 맞춰 나갈 거예요. 뭐가 들어올 때까지? 바로 62평이 완만하게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이런 종목이 갑자기 급하게 뛰어오를 때 사시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초기 때, 이런, 중기적 모멘텀이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초기 때 공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KG 이니시스요? KG 이니시스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1,500원에 20%요? 21,500원에 20%요. 네. 거의 1년 이상 좀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안 했어요. 너무나 내려가서. 자, 일단 모바일 결제 시장은 향후에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아마도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단가가 21,500원 정도가 되면 상당히 좀 고가권역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한번 취해 보시거나, 네. 아니면은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거나, 그렇게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추가 매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몰라서. 추가 매수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한 18,500원대, 18,000원대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저항 자리대로 부딪힐 거예요. 네. 한 18,500원 자리대. 네. 그럼 그 자리대를 가게 되면 일단은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근데 만약에 월요일 날 다음 주에 또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조정을 받게 되면 아마도 15,000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한 15,000원 초반에, 15,000원 초반에서 한 14,000원 정도 대, 그 정도 때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 추가 비중,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그 단가를 좀 낮추시는 방법이에요. 네. 아마도 일단 21,500원짜리 대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오실 수는 있을 거예요. 아, 그냥 그래요? 예, 그냥 가지고 계셔도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21,500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좀 상당히 소요가 좀 될 거라는 얼마나 거. 걸릴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건데 얼만큼 걸릴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탄력이 좀 붙는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뭐 한 달 이내에도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탄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게 몇 개월씩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매수가 위에서는 좀 매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번 덜어주고 파시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네. 그때 단가를 좀 낮추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일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성공 네,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나스 미디어요. 나스 미디어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예, 22,200원요. 22,200원. 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예, 50% 갖고 있어요. 50%요? 네. 자, 이 나스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실은. 그래서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횡보 구간이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어요. 저번에도 이 상담이 한번 들어와서, 자, 상승, 횡보, 상승,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구간에서 상승 횡보가 나왔을 때도 횡보 구간 때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지금도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즉, 21,200원과 23,000원 부근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게 조금은 더 길어야 됩니다.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 요걸 한번 봐보세요. 요 상승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상승했던 부분이 있어요. 요걸 바깥으로 빼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그죠? 기울기 자체가 거의 일치하죠. 그죠? 안 보이세요? 네네. 네, 보입니다. 보이세요? 네네. 예. TV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선생님. 네네. 그래서 이게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횡보가 나온 자리 때도 거의 시간상 일치하게끔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그러면 23,000원 부근대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일단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23,000원대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 일부 하시고요. 다시 21,300원대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를 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네. 예.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문자 상담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을 매수하셨어요. 63,2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현대건설 한번 봅시다. 건설주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셨어요. 63,200원. 뭔가 기대감이 있었겠죠. 무슨 기대감일까요? 현대차가 인수했죠, 한전. 한전 건물 입찰에 10조 원 냈죠? 그럼 뭐 현대건설한테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대 엔지니어링이 주도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방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또 한 부분들은 뭐 정부 정책, 건설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가 얼마만큼 이어지느냐, 이 부분들이 좀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건설주들이 좀 호황기로 진입했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적인 부분들, 시간값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자, 주봉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박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5,000원, 66,000원대에서부터 지금 51,000원대, 52,000원대 요 자리대 박스권역인데 아마도 조금 더 하단 테스트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는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52,000원 자리대,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단가를 조금 낮추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상단권역에 오게 되면 매도를 해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 정답이 한스바이오메드였네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정씨가 이제, 토요일 포함해서 3일 연휴 기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3일 연휴 기간에는, 주식은 잠깐 잊어버리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